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명의보감의 건강지킴이 MC 성민영입니다. 자, 오늘은 경기도 양평군에 있는 매월 1, 2마을에 나와 있는데요. 야, 경관 보이십시오.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농촌이지. 마음까지 시원해지는 푸르른 들판. 녹색 자연이 끝없이 펼쳐지는 오늘의 마을은요. 정겹고 소박한 시골 풍경이 눈길을 이끌고 그 안에서 따뜻한 인심의 주민들이 옹기종기 모여 살아가는 곳. 경기도 양평군의 매월 1, 2마을입니다. 자, 오늘은 거두절미하고 바로 명희 선생님을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희 선생님 나와주시죠. 아, 이쪽이시구나. 나와주시죠. 선생님 너무 뻣뻣하게 걸어오시는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내과 전문의 김현식이라고 합니다. 아,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앓게 되는 복통. 그 다양한 원인을 알아본다. 김현식 내과 전문입니다. 근데 지금 너무 많이 긴장하셨죠? 어우, 너무 아침부터 네. 막 심장도 떨리고 긴장돼서 많이 이렇게 손에서 땀도 나고 그렇더라고요. 네. 아, 그래요? 네. 그냥 편안하게 하시면 됩니다. 예, 편안하게 아, 네.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네, 네. 아우, 네. 안녕. 아우, 막상 시키니까 말이 더 꼬이는데요. 네. 네. 아, 오늘 선생님이 긴장하시면 저도 더 긴장해요. 아, 이제 네. 아, 어떻게 네. 어쨌든 위로는 뭐 긴장해서 봐야 되는 일의 연속이니까요. 아이, 그럼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그럼요. 같습니다. 근데 네. 선생님, 네. 오늘 마을 어르신들에게 어떠한 주제로 혹시 강의를 준비하셨나요? 제가 오늘 준비한 주제는 복통인데요. 아, 네. 네. 어디가 어떻게 아프면 네. 난 최소한 어느 병이 조금 의심이 돼서 의심되는지. 네, 아. 어디를 찾아가고 네. 그다음에 만약에 병이 아니라고 하면 네. 그러면은 어떻게 생활을 해야지 네. 건강 관리를 어떻게 해야지 네, 내 장 건강이나 위장관 건강이 어떻게 좋아질지를 네. 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정말로 준비 많이 하셨네요. 네. 이젠 조금씩 긴장이 선생님 좀 풀리시는 것 같아요. 아, 전문 분야가 나오니까. 네. 아, 전문 분야가 나오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로 이제 어르신들을 만나러 한번 출발해 볼까요? 자, 준비되셨죠? 아, 준비됐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하나, 둘, 둘, 셋, 출발! 자, 가시죠. 네. 네, 가시죠. 네. 아름다운 자연을 벗삼아 걷다 보니 명희 선생님의 마음도 편안해진 것 같은데요. 달려있어야 지가 무슨 나무인지 아는데 뭐 달려있지도 않고. 야, 항상 시골 가면 이런 큰 나무 하나씩 있더라고요. 야, 진짜 예쁘다. 야,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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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 MBS 명의보감에서 나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의사 선생님이시고. 여기 앉으세요. 여기서 쉬고 계시니까 신선 같으세요, 신선. 예, 여기가 쉼터고 네. 이 나무도 오래됐고 아, 그래요? 이 나무 이거 몇 년이나 된 거예요? 약 한 700년. 700년이요? 예. 그 이제 방송이 없고 이 앰프가 없을 때는 네. 여기에 이제 종을 매달아 놓고 네. 이제 비상 때는 네. 그 이제 비상종을 종치고, 이 종이 이렇게 매달려 있었고 이 사진을 갖고 다니는, 오, 진짜. 불이 났다던가 그러면은 일반 땡땡 그렇게 치고 그랬어요. 칠백 년의 세월 동안 마을을 지켜온 커다란 나무. 매월 1, 2 주민들의 역사를 함께해온 터줏대감이었네요. 근데 이렇게 마을에 대해서 잘 아세요? 제가 네. 하긴 노령화가 돼가지고 네. 젊은 사람이 제가 최고 젊어요. 그래서 제가 40의 이장이 돼가지고 여태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이장님이세요? 예. 아, 그러셔서 이 마을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시구나. 선생님 보시기에는 우리 이장님의 건강 상태는 어떠해 보이나요, 혹시? 뭐 저도 나와 있습니다만 배가 좀 많이 나와 있으셔서 그죠, 배가 많이 나고, 저 정도예요. 소화기 건강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으십니다. 예, 맞습니다. 네. 제가 그냥 소주하고 맨날 씨름을 하고 아, 예, 그러세요. 네. 예. 소주 몇 병이랑 씨름하세요 매일매일? 한 3병 정도. 매일 새벽. 3병이요? 예. 아, 배가 요즘에 아프거나 그러진 않으셨어요? 아, 이제 그 네. 가음을 해가지고 3병 이상 한 5, 네. 6병을 먹으면은 네. 그 아침에 네. 화장실에 한 네. 2번, 3번을 이렇게 네, 여러 번 가시게 되죠? 예. 네. 이게 술 많이 드시고 설사 많이 하고 이런 것도 뭐 과민성 대장 증후군에 속하기도 합니다만 네. 알코올 자체의 독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게 많이 자극을 많이 주거든요. 아버님 그렇게 자주 하시다 보면 혈변도 간혹 보실 텐데요. 혈변은 없으셨어요? 대변에서. 네. 아, 아직까지 다행히 혈변은. 근데 소변이 이렇게 네. 이렇게 맑을 때가 있고 네. 어느 날은 이렇게 탁할 때도 노랗게 있고, 될 때도 네. 있고 그래요. 보통 그 두 가지인데요. 네. 하나는 일을 많이 하시다가 이제 많이 탈수가 되거나 그러면 센노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술을 많이 드시기 때문에 잠시 나빠져 갖고 간 수치가 올라서 그때 일시적으로 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 궁금한 게 있는데 네네. 아까 아버님이 소변 얘기할 때 선생님이 네네. 소변의 색깔을 보고 간의 건강 상태를 알 수 있다고 하셨는데 네네. 그게 가능해요? 소변색이 많이 짙어지기 시작하면 네. 피에 있는 그런 빌리루빈이라고 하는 황달 수치가 네. 소변으로 배출이 되거든요. 아. 그러면서 센노라지게 변할 수가 있는데 아. 그게 탈수라면 일순간 그러고 말지만 이게 간이 나빠서 그런 거라면 이게 지속적으로 나오실 거거든요. 네네. 네, 그러면은 이상을 느끼고 병원에 오셔서 검사를 해보셔야 됩니다. 아. 이장일 너무 열심히 하시다가 저기 술 많이 드셔서 건강 상하시면 큰일 납니다. 빨리 약속하세요 이거 네. 카메라 보고 빨리 약속하세요. 더 이상 3병인데 이제 한 병으로 줄이겠다고 이제 좀. 줄여야죠. 예. 이장님, 이제 건강 생각하셔서 술 꼭 줄이세요. 이장님과의 즐거웠던 담소를 끝내고 또다시 마을 주민들을 찾아 나서 보는데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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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MBS 명예보험에서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르신 잠깐만 좀 얘기 좀 나눠줄 수 있을까요 이쪽에서? 네네. 이쪽은 이제 의사 선생님이세요. 안녕하세요. 예, 내과 전문의 의사 선생님이세요. 네. 이쪽이 장갑이 돼서. 예, 반갑습니다. 괜찮습니다. 어르신. 예. 근데 뭐예요? 네. 아, 그래요? 아, 예. 근데 이거 생으로 먹으면 맵지 않아요? 생으로는 저도 안 먹어봤는데요. 조금. 이렇게 좋은 거는 이제 좀 같이 아, 예.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맵지는 않고 약간 향이 올라오긴 좋은데요? 살짝 매콤한데 맛있는데요. 아, 뒷맛? 이게 네. 향이죠. 이 부추를 예. 먹을 때 네. 네. 매일 남녀노소 누구라도 네. 매일 조금씩 먹으면 혈액순환을 네. 잘 해준답니다. 혈액순환. 의사 선생님 더 잘하시겠어요. 부추의 효능이 알고 계시나요 혹시? 아, 저는 그래도 이제 소화기 쪽이니까 네네. 이게 섬유질이 많고 그러면서 섬유질. 네, 변비라든가 네. 이게 그 장 건강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네. 아, 그래요? 근데 혹시 어디 몸 불편하신 데나 뭐 그런 데는 없으세요? 없어요. 아, 진짜요? 네. 이게 다 부추 때문이에요? 네. 이야. 괜찮다고 하시지만 네. 네, 혹시 어디 아프신 부분이 있는지 네. 이렇게 간략하게 진찰을 조금 해보겠습니다. 오, 네. 왜냐면 저희 명예보험 찾아가는 서비스거든요. 네. 야, 또. 네. 아버님 손도 한번 이렇게 보고요. 네. 손 이렇게 하실 때 아프고 그러진 않으세요? 아픈 데 없어요. 네, 아프지는 없으시고요. 네. 지금 생각보다는 배가 약간 있으시네요. 대변 보실 때 막 혈변이 나시거나 막 배가 많이 불편하거나 설사가 나시거나 변비가 나거나 그런 거 없으시고요. 없어요. 변비 아, 없어요. 이 부추를 많이 드셔갖고 그러신지 근데 평상시에 걷거나 이러실 때 숨차거나 이런 건 전부 없으시고요. 뭐 한 3, 40분 걸어도 뭐 그런 건 별로 없습니다. 네, 아유, 네. 건강하실 것 같은데요. 네. 우리 집사람이 네네. 이제 감기로 네. 고생을 좀 했어요. 네. 그러더니 요즘에 밥을 네. 좀 잘 못 먹어요. 네. 감기로 고생을 하고 그래요. 혹시 물 같은 건 자주 드시죠? 글쎄, 뭐 같이 생활을 해도 뭐 네. 어떤지 잘 모르죠. 네. 이 아버님은 지금 굉장히 어르신께서는 건강해 보이시는데 만약에 이제 입맛이 조금 적고 이러신 게 이렇게 날씨 확 더울 때는 탈수의 전조 증상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일은 막 하시고 이러는데 이제
물을 좀 적게 먹다 보면 탈수가 생기면서 입맛이 없어지고 활동량이 줄어들고 그러면서 더 못 먹게 되고 못 먹으니까 힘이 없어져서 나중에는 드론 눕게 되시거든요. 그래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렇게 물 충분히 드시는 게 좋고 스스로 먹기는 힘드니까 그 어르신께서 이렇게 한 잔씩 이렇게 챙겨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아버님, 우리 선생님이 얘기해 주신 거 잘 들으셨죠? 그러면요, 기억해야죠. 기억해야죠. 네. 자, 그러면 우리 아버님이 얼마나 잘 들었는지 지금부터 한번 퀴즈를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버님이 퀴즈를 맞히시면요, 저희 명의보감에서 아주 어마어마한 선물을 지금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버님 준비되셨나요? 해봅시다. 아, 그래요? 역시 승부셔셔. 명의보감 건강상식 퀴즈 문제를 맞춰라. 자, 아버님, OX 퀴즈입니다. 네. 자, 윗배가 아프면 위가 아픈 거고, 자, 아랫배가 아프면 장이 아픈 거다. 자, 맞으면 O, 틀리면 X. 윗배가 아프면 위, 아랫배가 아프면 장이 문제다. 맞으면 O, 틀리면 X. X. 아우, 예. X. X. 아우, 예. X라고 말한 아버지, 과연 정답은? 정답입니다. 야, O 아니에요? 오, 아닙니다. 위가 아프니까 위. 네. 위 아프시면 위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간도 있고 쓸개도 있고 아래에도 이렇게 맹장부터 소장, 뭐 그다음에 방광, 여성인 네. 경우에는 난소랑 자궁까지 여러 기관이 있기 때문에 아버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야, 아버님이 선생님이 잘 들으셨네. 네. 야, 그럼 제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아버님, 웬만한 부인보다 더 좋은 죽부인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거 아버지 쓰지 마시고 우리 사모님 갖다 드리세요. 네. 이거야만 좋아하고 나 안 좋아할 거 아닌가? 아니요. 설마요. 그래도 아버님이 최고죠. 어르신, 지금처럼만 쭉 건강하게 지내세요. 주민들의 건강 상담을 위해 발걸음을 재촉하는 명희와 선임 씨.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 MBS 명예보감에서 나왔습니다. 어디 가시는 중이었어요? 아니 지금 병원 갔다 집에 가는 중. 아, 병원 갔다가요? 네. 어디가 안 좋으시고 병원 갔다 오시는 거예요? 저는 항상 아픈 데가 많이 있어. 겉모습만 봤을 때는 어디 아프신 데 없으실 것 같은데. 속을 아프지. 아, 속이? 속을 아프세요? 아프지. 겉으로는 네. 크게 아픈다. 아, 진짜요? 정말 잘. 저희가 명의보감이라는 프로그램인데 의사 선생님이랑 막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어르신들 만나서 막 살짝 진찰도 해드리고 강연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거든요. 정말 잘 오셨네. 아, 진짜요? 아, 그러셨어요? 요즘에 조금씩 이제 어르신들이 보기 시작했어요, 저희 본것 프로그램을. 같아. 예. 여기 의사 선생님이세요. 속이 어디가 아프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네네. 한꺼번에 많이를 못 먹어요. 많이 못 드시고요. 조금씩 자주 먹어야지. 네. 조금 많이 먹으면 네. 소화를 못 시켜. 배가 숨이 차고. 숨이 차신다고요? 조금 배가 부르면 숨이 차. 네. 혹시 제가 뭐 복부 촉진이나 이런 걸 좀 해봐도 될까요? 네. 어머니 지금 주세요. 예. 또 선생님도 오셨으니까 제가 드릴게요. 네네. 아니 어머니 별건 아닙니다. 네네네. 네. 어머니 이렇게 만질 때 좀 아프세요? 그런 거. 이게 여기가 위장이랑 맞닿아 있는 곳이거든요. 이렇게 누를 때 좀 많이 세게 안 눌렀는데. 그냥 아픈 게 아니라 네. 전기 오는 거 뭐야? 네. 찌릿찌릿. 자 잠깐만요. 여기는 오른쪽 윗부분 간이랑 쓸개랑 이렇게 있는 부분인데 이런 쪽은요. 그건 이런 쪽은 괜찮고 자 요 반대편은요. 그래도 여자가 딱 요청. 딱 여기 우와, 진짜 신기해. 명치 가운데 부분이 아픈 어르신. 증상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이게 이제 아무래도 그 안쪽으로 위나 이런 게 있는데 네. 만약에 위염이나 위궤양이나 이런 게 심했었을 때 네. 누르면 전기 오르듯이 혹은 압통이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아. 물론 그 조금 더 아래에 이제 췌장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위통이라고 할 수는 네. 없겠지만 지금은 이제 그것보다는 상복부에 이제 명치 끝 근처로 아프시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위가 있고 위가 이제 염증이 좀 있는 걸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건강검진도 안 받아봤고서는 안 받아봤고 네. 여지껏 내시경 검사도 안 해봤고. 근데 어머니 속이 계속 불편하면 네. 국가검진으로 2년마다 위내시경이 나올 텐데요. 한 번도 안 한 받아보셨어요? 번도 안 받아봤어. 왜 무서워서?
아, 무서운 것보다는 일이 바쁘다 보니까 자꾸 때로 놓치고 시간을 놓치고. 네. 어머님 나이가 그 연도수가 짝수년생이시면 짝수년에 홀수년생이면 홀수년생이니까 올해는 없을 것 같고요. 내년에. 네, 내년에 1월달, 2월달에 하면은 사람도 별로 없어서 한가합니다. 그때 그냥 여유 있게 내시경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머니 지금부터 퀴즈 낼게 한번 맞춰보세요. 먹을 때마다 바로 배변을 잘 보는 것은 건강에 좋은 것이다. 명예보감 건강상식 퀴즈. 먹을 때마다 바로 대변을 봐야 좋은 것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맞으면 O, 틀리면 X. X. X요? 더 좋은 거 아니에요? 먹을 때마다 바로바로 싸는데? 비워내는데? 근데 어느 이거 정도 거는 저장을 해야지. 어느 정도는 저장을 해야 돼. 자, 잠시만요. 정답은요. 하나, 둘, 셋. 네, X 정답 맞히셨습니다. 그 평균적으로 제일 좋은 건 하루에 한 번이나 두 번 혹은 이틀에 한 번 이 정도로 이렇게 간혹씩 보는 게 가장 좋겠고요. 먹자마자 부글거려서 보시면 그 소화기 건강이 좀 나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한 번에 맞히시죠? 자, 어머니. 축하드립니다. 예. 예, 축하드립니다. 예. 야. 어머니, 내년에 건강검진 꼭 받으셔야 해요. 어르신들과 즐거운 대화에 빠져 있다 보니 어느새 시간이 훌쩍 흘러버렸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 MBC 안녕하세요. 명예보감에서 나왔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고추 들고 계셨네. 와. 근데 되게 궁금한 게 있는데 여기는 햇볕에 말려놓고 저기는 비닐하우스처럼 좀 씌워놓는데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네, 있어요. 왜요? 뭐요? 여기서는 이제 색깔을 완전히 내요. 이제 색깔을 내고. 이런 식으로 이제 빨개지더라. 네. 그래가지고 이제 색깔 내면 저 안에가 저기서 저 이제 바짝 건조. 그러면 저기서 이제 고추가 말랑말랑하면서 네. 이제 말리는 거예요. 정말 궁술이 너무 좋아 보이세요. 우리는 근수를 좋아해요. 그쵸? 네, 그거는 자신의 서울에 살 때도 그 금술이 좋은 거는 아주 그냥 소문이 났어요. 그럼 서울에 있다가 기농하신 거예요? 네. 아니 귀촌했죠. 이제 우리 아저씨가 이제 몸이 네. 안 좋아서. 몸이 안 좋아. 어디? 아니 갑자기 네. 이제 그때가 이제 엄청 피곤했죠. 이제 장사하느라고. 네. 그까지 했지. 아침에는 새벽같이 뭐 일어나서 시장 댕겨야지. 애국 나가서 또 물건해 와야지. 그러니까 네.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게. 네. 그러니까 화장실을 가는데 이제 혈이 이제 보이더라고요. 혈변이 변을 나셨어요? 보니까. 예, 네네.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바로 집 밑에 가게요. 네. 내려가서 그런 얘기 했더니 빨리 검사해보자고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용종이 터진 거야 이제 속에 장 용종이. 네. 큰 것이 네네. 있었던 거예요. 용종이 좀 큰 게 있었다? 네. 그때 몇 개 잘라 그러면 6개 잘라냈어. 6개. 네. 큰 수술 하셨네. 네, 그것만 용종이 생기는 게 아니라 담낭에. 네. 담낭에도 이제 용종이 또 담낭 용종이 네, 0.6mm짜리가 또 있어요. 6mm짜리. 네. 네. 자세히 뭐 엑스레이나 뭐 이런 거 있어야지만 보지만 그래도 살짝 뭐 진찰 그런 거는 못하지만 네네네. 네, 제가 이렇게 촉진이나 이런 거 한번 해볼 건데요. 네. 네, 제가 이렇게 조금 두들겨 보겠습니다. 이렇게 치시면은 혹시 아프신 데가 있으세요? 네, 여기 뼈랑 그 근육이랑 맞닿아 있는 이런 부분인데 이 부분이 제일 아프셨던 거죠? 예, 됐습니다. 네, 바로 앉으셔도 되고요. 아버님 혹시 물은 평상시에 여름인데 많이 잘 드세요? 네, 엄청 먹죠. 네, 소변도 보시는데 큰 문제는 없으시고요. 그런 건 네, 없어요. 소변 보실 때 혈뇨가 나오거나 불구스름한 거 나오는 건 없으시죠? 그런 거. 네, 이게 여름에 옆구리 통증이 있었을 때 제일 흔한 게 사실은 요로결석이기 때문에 한번 여쭤봤고요. 근데 요로결석은 이게 조금 아프다가 그냥 말지 않고 엄청 아파서 결국 응급실까지 갈 정도로 심하게 아프고 네, 다행입니다. 막 용종도 많고 그러시다고 그러셔서 혹시 막 이렇게 둔중한 통증이 오래되거나 안 멈추면 혹시 뭔가가 재발하지 않았는가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눌러봤는데 그건 아니신 것 같네요. 네. 이렇게 어머니 아버님 이렇게 지금 건강도 하신데 앞으로 예방법 같은 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예방법은 뭐
사실 많은 분들이 다 알다시피 자극적인 것 좀 드시면 안 되세요. 자극적인 거지. 카페인 같은 걸 먹었을 때 장 건강에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먹고 나서는 바로 눕거나 이런 거보다 반드시 산책이라든가 걷는 운동 같은 걸 하시고요. 그다음에 충분히 물을 좀 많이 섭취하시고 더운 날씨에는 최소 1리터 이상은 1에서 1.5리터 정도 드시는 게 그냥 명물. 건강에 좋습니다. 어머니 그냥 꼭 끓여서 먹거든요. 끓이는 거 좋습니다. 네, 그냥 물이면 돼요. 탈수가 본인도 모르게 오실 확률이 높거든요. 자, 지금부터 퀴즈를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문제를 낼 텐데 맞히시면 선물을 드릴 거예요. 자, 한번 맞춰보세요. 혈변을 보면 대장암이다. 명의보감 건강상식 퀴즈. 혈변을 보면 대장암에 걸린 것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자, 맞으면 O, 틀리면 X. 아, 이거 또 갈라지네요. 금술이 좋은데 어머님은 O, 아버님은 X. 그렇게. 확률이 여기 같은데. 아, 그래. 아버님은 X. 혈변이라고 무조건 대장암은 아니다. 혈변하면 대장암이지. 자, 선생님, 정답은 어떻게죠? 과연 이들의 운명은? 정답은 X가 되겠습니다. X가 되겠습니다. 아버님 말씀에 맞으세요. 아버님이 오시셨네요. 아버님이 조금 더 이렇게 건강 상식에 많이 공부하셨나 봐요. 내가 혈변 보고 아닌.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경험해야죠. 혈변은 대부분 그냥 항문에서 나는 경우가 더 흔합니다. 네. 예, 그 치질이 있으시거나 항문에 이렇게 대변 보실 때 트어져갖고 찢어지거나, 네. 그래서 피가 나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에 네. 물론 대장암이 없는 건 아니신데요. 확률은 되게 낮습니다. 네, 그래서 네, 네. 혈변 있다고 무조건 대장암은 아니세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아버님이 정답을 맞추셔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아버님, 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좀 전에 이제 선생님이 뭐 정답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근데 어머님 틀렸으니까 어머님은 안 돼요. 두 분 지금처럼만 오래오래 행복하세요. 매월 1, 2 주민들과 함께했던 유쾌하고 소중한 시간이었는데요. 어느덧 명의의 특급 강연을 만나볼 시간이네요. 자, 명의모감 특급 강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예! 야, 저는 왜 매월일리 마을이라 생각을 했는데, 전 알았어요. 이게 매월 이 마을에 오고 싶어서 약간 매월일리 마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야. 자, 그러면 바로 오늘의 명의 선생님을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김현식 선생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자, 우리 어머니 한번 인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들 안녕하세요. 네, 내과 전문의 김현식입니다. 네, 날씨도 덥고 바쁘신데 귀한 시간 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복통이 되겠습니다. 자, 배가 아픈 거, 배앓이라고 하죠. 감기보다도 훨씬 더 많이 우리는 복통, 배가 아픈 상황에 마주치게 됩니다. 근데 아니 그럼 나는 이 배 아팠다가 안 아팠다가 금방 가라앉았는데 이게 다 병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오늘은 나는 배가 아팠을 때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고 아니면은 이거는 병원에 가봐야 된다. 병원에 간다 그러면 또 어느 과를 가야 될지 아니면 병이 아니라고 하면 평상시에 어떻게 생활해야지 좋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특급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바쁜 농사일에도 언제나 밝은 미소로 명의보감을 맞아주었던 농민들. 하지만 농민들을 위협하는 다양한 통증이 있는데요. 그중 가장 흔한 것은 복통. 복통을 일으키는 다양한 원인과 치료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자,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누구나 한 번쯤 겪는 복통에 대한 모든 것. 혹시 최근까지 배가 아프셨던 분 계세요? 배 아프신 분이 근처에 거의 없어요? 배가 아파요. 어디 부분이 많이 아프셨습니까? 보통 이제 아랫배가. 아랫배가요? 네네. 설사를 달고 살아요. 설사 달고 사시고요. 자, 네. 이상한 음식 먹으면. 이상한 음식 먹으시면 어머니 그거는 이상한 음식 먹으면 다 사람 배 아파요. 지금 선생님 복통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지금 아까 우리 이장님, 사모님 계속 배가 많이 좀 자주 아프시다고 그러는데 진료라도 살짝 어디 선생님이 간단하게 한번 해주세요. 네네네네네. 안녕하세요. 네, 이쪽으로 오십시오. 네. 어머님 주로 배 아프실 때 어느 부분이 주로 많이 아프세요? 배 중에서? 배꼽 밑. 배꼽 밑으로 아프세요? 걷거나 이럴 때 많이 아프십니까, 현재? 집에 왔다 갔다. 네. 항상 아파요. 그러시고 혹시 그 뭐 식사하시고 나서는 더 부글거리면서 아프시나요? 네. 아, 내가 오늘은 뭘 먹었길래 배가 이렇게 아픈가. 네. 이제 그거를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네네. 찬 음식은 영 못 네. 먹겠어요. 자, 제가 지금은 안 아프시기 때문에 살짝 눌러보겠습니다, 어머니. 눌러봐도 될까요? 안 돼. 예, 눌러봐도 될까요? 네네네. 눌러보겠습니다. 자, 어머니 이제 서갖고 그냥 눌러볼게요. 야, 우측 하복부를 이렇게 제가 눌렀는데 이 부분 지금 아프세요? 거기 괜찮아. 잘 안 아프시죠? 아랫배 쪽으로 누르면 아프세요? 약간. 약간 아프시고. 배가 자주 아픈 어머니. 무엇이 원인일까요? 근데 사실 이렇게 아팠다 안 아팠다 하고 대변 보게 되면 좀 많이 가라앉고 음식에 따라서 좀 더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거는 보통은 이제 과민성 대장 증후군일 확률이 많이 높거든요. 과민성 대장 증후군의 그 원인 중에 제일 흔한 게 사실은 스트레스인데 이장님이 많이 스트레스 받게 하세요? 명이시네. 한 번에 진단하셨네 이장님. 네. 내가 즐겁게 할 수 있는 어떤 거 취미 같은 거를 해갖고 하는 것도 좋고요. 아니면 어머님 수다라든가 아니면 말하는 걸 좋아하신다 그러면 옆집 가셔갖고 막 욕을 하셔도 스트레스가 좀 풀리면서 배가 조금 덜 아프실 수 있으세요. 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러셔도 돼요. 네. 그래서 보통은 복통하면 이제 위랑 장 아니면 조금 더 나가시면 뭐 이렇게 담낭이나 간 뭐 이런 게 나쁜 게 아니냐라고까지 말씀하시는 분은 계세요. 근데 배에는 그것만 있을까요? 뭐 간이나 장, 소장, 위 요거밖에 없을까요? 꼭 그렇지는 않고 다양한 장기가 좀 있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그 장을 우리가 흔히 제일 걱정하는 위라든가 대장이라든가 간이라든가 비장이라든가 이런 걸 전부 드러낸 거예요. 드러냈는데도 여기 보시면은 요렇게 막 신장, 우리가 그 콩팥이라고 하는 그런 것도 있고요. 여기 아랫배 쪽에는 방광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걸 이어주는 요관이라는 것도 있고 대동맥도 있습니다. 그래서 통증의 원인이 굉장히 다양할 수 있고 걷어내기 전에 여기 배를 보시면 따끔따끔하게 뭐 배 쪽으로 아프는 뭐 대상포진 같은 거, 피부가 아프실 수도 있고요. 탈장이 이렇게 배 밖으로 튀어나와서 그런 부분도 통증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가 아프다고 무조건 난 장인가? 화장실에 달려가야 되나? 네,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으세요. 우리의 복부 안에는 크게 위와 간, 십이지장, 대장과 소장 등의 주요 기관이 저마다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이런 기관들의 문제가 생기면 복통이 발생하곤 합니다. 배가 어떻게 아픈지에 따라 그 원인을 정확히 파악해야겠죠. 복통을 일으키는 다양한 원인. 자, 복통의 증상은 뭐가 있을까요? 굉장히 다양하게 있고 그 영어로는 그냥 페인, 통증 뭐 이렇게 쥐어짜는 거 간단하게 있지만 한국 사람들은 표현력이 좋아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쓰리게 아프다, 찌르는 것 같다, 누가 바늘로 칙칙칙 찌르는 것 같다, 이거 잡아 뜯는 것 같다, 뭔가 터지는 것 같다. 굉장히 다양한 증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증상 가지고 병을 진단할 수 있을까요? 네, 못해요. 그래갖고 배 아프다고 그 병원에 가면은 항상 의사 선생님들이
다음으로 물어보는 게 있을 거예요. 뭐 어디가 아프세요? 라고 한번 물어보실 거예요. 왜 어디가 아프세요? 물어보냐면 병은 사실 그 한쪽에 고정이 돼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이렇게 보면은 뭐 여기에 간 있고 위 있고 장이 이렇게 있고 뭐 난소라든가 뭐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아프실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뭐 9분 그 배를 9등분을 해갖고 이런 그 뭐 우창복부나 좌하복부 뭐 이렇게 따로 나눠서 그런 쪽이 아프면은 어느 쪽을 더 의심해라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뭐 이렇게 간이라든가 담낭 같은 부분들이 안 좋으면은 우상복부 간이 이쯤에 있거든요. 갈비뼈 안쪽으로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있으세요. 그래서 간이라든가 쓸개라든가 혹은 그 근처에 돌멩이가 생긴다 그러면 이쪽이 많이 아프게 됩니다. 위는 이 상복부 전반적으로 다 통증을 일으키실 수가 있고 특히 12지장 같은 경우는 우상복부에서 하복부까지도 살짝 걸칠 수도 있고 중부까지 걸칠 수 있기 때문에 속쓰림이 있는데 난 아랫배가 쓰린 것 같은데 라고 간혹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건 이제 12지장 궤양이 있었을 때 그렇게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췌장에 대한 관심이 요즘에 되게 많으세요. 네. 병에서 이렇게 췌장하면 항상 말하거든요. 췌장은 배꼽 근처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배꼽 근처가 많이 아파요. 그러면은 의사가 그런 말 물어볼 거예요. 술 많이 드세요?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췌장염인가? 해갖고. 그 외에도 이제 우측 하복부 아프시면 하나 생각나시는 거 있죠? 뭐 생각나세요? 오른쪽 맹장. 네. 공부를 많이 하시나 보네요. 네. 그러셔서. 근데 꼭 맹장만 있는 건 아니에요. 여성인 경우에는 이제 난소도 있으실 수 있고 네, 그 다음에 그런 거 말고도 뭐 개실염이라든가 개실이라고 하는 거는 장벽의 일부가 이렇게 곁주머니처럼 나가는 건데 거기 염증 생기면 엄청 아프거든요. 그래서 복통의 원인이 이렇게 종류에 따라서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디가 아프냐에 따라 의심해봐야 할 질환이 달라지는데요. 상복부 쪽은 간염, 위염, 위궤양 등의 원인이 많고요. 하복부가 아플 경우 신장결석, 대장염, 급성 맹장염 등의 전조 증상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쭉 이렇게 설명을 여러 가지 드렸는데요. 이렇게 사례별로 많이 증상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요거 강론으로 넘어가기 전에 그 나오는 것들은 다 경험을 하는 질환들이라서 그런 경험들을 같이 말씀드리면서 질환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속 소화기관에 다양한 문제들이 생기면 복통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명의가 만난 실제 환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더욱 자세히 알아볼까요? 첫 번째 환자는 스트레스로 인해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찾아온 경우입니다. 네, 과민성 대장 증후군은 이제 그 어떤 분이 있으셨냐면 한 60세 좀 중반 정도 되시는 어머님이셨어요. 네, 자녀분이 고3이셨죠.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집에서 다툼도 좀 있으실 수 있고 자녀와도 다툴 수 있고 그러다가 스트레스 더 받다 보면 부군과도 다툴 수 있고 많이 그렇게 해서 스트레스 많이 받는 상황이셨습니다. 입맛도 없고 먹으면 소화 안 되고 뭘 먹어도 더부룩하고 네, 설사는 하루에 4-5번씩 하는 것 같고 이렇게 해서 오셨어요. 스트레스 받으니까 이게 장이 이렇게 자꾸 수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랫배 쪽으로 소장이 또 아랫배에 많이 몰려 있거든요. 그래서 아랫배 쪽으로 부글부글하게 좀 많이 아프셨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복부 안쪽에서 감각이 세지는 거예요. 자, 통증은 보통 2가지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하나는 진짜로 심각한 통증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건 누구나 흔히 말하는 통증이지만 하나는 진짜 심각한 통증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통증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심각한 통증은 아닌데 내가 느낌이 세지는 거예요. 근데 저기 선생님, 예. 그거 과민성 네. 대장염이라는 증후군. 거가 네. 예민한 성격적으로 예민한 사람이 더한가요? 아니면 약간 뭐 네. 그냥 네. 누구든지 다 그럴 수 있는 건가? 자, 누구든지 그러실 수 있지만 예민하신 분이 조금 더 심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과민성 대장증후군 진짜 심하신 분들은 마르신 분이 많아요. 왜 말랐냐? 내가 신경을 쓰고 입이 짧아지잖아요. 스트레스 받고 적게 먹고 그러신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그리고 꼭 그런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상황 따라서 걸릴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 40살쯤 되시는 아주 건강해 보이시는 그 중령 정도 되시는 군인이셨는데 방귀 뀌면 좋아지거나 대변 보면 좋아지고 그래서 과민성 대장증후군 전형적인 증상을 말씀하셔갖고 스트레스 받는 거 있냐고 말씀드렸더니 네, 그 본부에 들어가 계셔갖고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는 환경이나 그 상황에 따라서 네. 더 네. 그 본인이 받아들이는 게 틀려요. 그럼요, 어머님. 네. 이게 내가 내 스스로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할 것 같고 증상이 너무 심하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약물 도움을 좀 받는 게 좋습니다. 좀 정장제 계통이라든가 유산균 같은 것도 쓰기도 하고 너무 심하실 땐 항우울제를 조금 쓰기도 해요. 우리는 누구나 크고 작은 스트레스를 안고 살아가는데요. 스트레스는 과민성 대장증후군의 대표적인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과민성 대장증후군은 잦은 방귀나 설사, 변비, 두통과 복통 등의 증상을 일으키는데요. 평소 기력 보충에 좋은 현미나 바나나를 자주 섭취하고 건강한 취미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이 장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소화를 주로 많이 담당하고 1번으로 소화하는 곳이 어딜까요? 예. 대답 감사합니다. 네, 위가 되겠죠. 한 40, 50대 이제 중년 남성분이 나는 밥 먹으면 속이 더 조금 낫지만 공복에 속이 많이 쓰리고 술 먹으면 더 많이 쓰리고 많이 안 좋습니다라고 해갖고 오셔서 내시경 하면 이런 경우 굉장히 흔해요. 두 번째 환자 사례는 잦은 음주로 인해 위궤양이 찾아온 남성의 이야기인데요. 위는 위궤양이 이제 가장 흔한 질환이 되겠습니다. 물론 더 흔한 건 위염이에요. 근데 우리 몸에서 한 반은 위염이 있으시고 나이가 드실수록 위염이 많으시더라고요. 아마 제가 내시경을 안 해봤지만 여기 계신 거의 99%는 위염이 있으실 확률이 높습니다. 위 내시경에서 위궤양 있으셨던 적 한 번 있으실 거예요. 있으셨던 분. 네. 어머님은 술 안 드신다 그러지 않으셨어요? 네. 가끔 드셨어요? 네. 이상한 거 드시니까 배가 아픈 거죠. 네. 반드시 술 먹는다고 위궤양 생기지는 않습니다만 이게 술을 많이 드시면 위궤양이 조금 잘 생기실 수가 있으세요. 내시경 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빵꾸가 뻥 뚫려 있거나 이렇게 보이거나 십이지장은 이 정도까지 가지는 않는데 이렇게 마치 뭔가 점막을 사포로 쫙 긁어놓은 것처럼 이렇게 쭉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는 밥 먹으면 속이 더 조금 낫지만 공복에 속이 많이 쓰리고 술 먹으면 더 많이 쓰리고 많이 안 좋습니다라고 해갖고 오셔서 내시경 하면 이런 경우 굉장히 흔해요. 네, 이런 부분에 아프면 여기 상복부 쪽의 통증, 눌렀을 때 약간의 압통도 동반이 됩니다. 이런 십이지장궤양이 있으실 땐 난 여기도 아프지만 여기도 또 아픈데 오른쪽으로 좀 더 가는 것 같아요 하시면 십이지장은 아까 말씀드렸죠? 조금 더 오른쪽으로 간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 위궤양의 직접적인 원인이 뭔가요? 위궤양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하면 이제 두 가지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위를 공격하는 위산의 분비가 증가가 되거나 아니면 위를 방어하는 방어인자의 저하가 되는 건데요. 술은 사실 두 가지가 다 돼요. 이렇게 위산도 많이 나올 수 있고 그다음에 점막도 안 좋게 만드니까 그냥 금상첨화로 잘 걸리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약을 말씀하십시오. 저는 또 위산이 많다고 위산가다라고 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밥 먹기 전에 이렇게 또 속이 쓰리면서 생목이 올라요. 네네네. 생목이 오르시는 건 보통은 이제 위에 분비가 많이 되어 있던 그런 위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렇게 역류가 돼 갖고 그러는 겁니다. 위식도 역류의 이제 가장 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위랑 식도를 막고 있는 관략근, 항문 관략근 같은 게 근데 그게 약해지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역류가 잘 되는데 그거의 1번 원인이 또 알코올입니다. 특히나 이장님 같은 경우는 술을 많이 드시면 이거 자동문이라고 해야 되거든요. 이미 여기에 관략근 기계는 고장날 확률이 높다. 그래서 운동하시고 금주하세요. 네. 치료는 약 먹는 거예요. 요즘엔 약이 좋아갖고 약 먹으면 납니다. 다만 약을 드시면서
생활 습관 교정을 같이 하셔야 되겠죠. 네, 안타깝지만 술을 끊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굶는 것도 별로 안 좋으세요. 어머님들은 사실 위궤양이 술을 안 드시는데도 위궤양 걸릴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걸리거든요. 여쭤보면은 밥을 잘 규칙적으로 안 드신대요. 그리고 어떤 분은 나는 그 밥 안 먹고 물 대신에 커피 많이 마셔 이랬던 분들도 계시고, 그렇다 그러면은 이렇게 위궤양이나 십이장궤양이 동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굶지 말고 일정하게 잘 드시고 그러시면은 네, 괜찮아지실 겁니다. 네. 매년 500만 명의 환자가 발생한다는 한국인의 대표 질환 위염. 위염은 현대인들에게 매우 흔한 증상인데요. 잦은 음주나 스트레스, 불규칙적인 식사 등의 원인 때문에 위산이 과다 분비되면 위궤양이나 십이지장궤양이 발생하게 됩니다. 심한 경우 위암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는데요. 지나친 음주를 피하고 규칙적인 식사와 함께 충분한 수면과 운동으로 미리 위 건강을 지켜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췌장염인데요. 네, 췌장염은 이제 걸리신 분 계세요? 췌장염 걸리신 분 안 계세요? 대부분은 췌장염은 그 알코올 때문에 옵니다. 비알코올성으로 오기도 하는데 그런 건 흔하지는 않고요. 보통은 이제 술 많이 드셔서 생기세요. 술을 하루에 3병씩 막 드신다고 하는데, 네, 요즘에 조금 더 집중적으로 드셨대요. 한 5-6병씩 막 더 먹으셨대요. 그러더니 갑자기 배꼽 주변이 너무 아프면서 너무 아파갖고 그냥 일어나지도 못하고 병원 119 부를 생각도 못하고 한 이틀 굶다가 조금 나아지시는 것 같아서 119 불러갖고 오신 거예요. 응급실에 오셨는데 이러고 오셨어요. 세 번째 환자의 사례는 폭주로 인해 췌장염에 걸린 경우입니다. 그 췌장염은 췌장이 녹는 거예요. 췌장이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최종적으로 모든 음식을 소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즉 내가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이것저것 다 먹잖아요. 그거 다 이렇게 뭉뚱그려 놓으면 췌장에 뿌리면 소화가 돼요. 근데 알코올 많이 먹다가 어떤 문제가 생겼든 간에, 관이 살짝 막혔든 뭐가 문제가 됐든 간에 걔네들이 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심각한 염산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걔네가 샜어요. 어떻게 될까요? 주변 마을이나 이런 것도 다 난리가 나겠죠. 여기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들불이 끓듯이. 네, 확 번집니다. 그렇게 돼서 염증이 쫙 번져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통증과 동반되게 되고, 시간이 지나면 2차 감염이 굉장히 잘 됩니다. 그래서 2차 감염 돼갖고 돌아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췌장염은 췌장 자체만 딱 염증이 생기는 게 아니라 주변에 복막까지 쫙 번져요. 그래갖고 배꼽 주변부터 시작된 통증이 전반적으로 오는 게 특징입니다. 그분도 이렇게 오시고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다 아파하셨어요. 허리를 못 펴고, 열이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지만 그건 중요한 거는 아닙니다. 나을 수는 있는 병이에요? 네, 나을 수 있습니다. 네, 그때 입원시켰던 분도 금식하시고 수액을 엄청 많이 드려요. 그래서 저혈압에 빠지지 않게, 그다음에 몸에 수분을 충분히 공급시켜갖고 조금 어느 정도 지나기 시작하면 식사도 하게 하고요. 그래서 지나면 천천히 자가 회복을 해갖고 좋아지십니다. 그러면 재발은 안 해요? 재발은 술 안 먹으면 재발은 안 하세요. 네. 또 재발하나? 원인이 쓰네요. 네, 제가 자꾸 술 이야기가 나오는 게 이게 거기서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잦은 음주로 인해 췌장 세포가 파괴되면 췌장에 염증이 발생하는데요. 췌장염의 증상은 윗배와 배꼽 주변부터 시작된 통증이 등이나 옆구리 주변까지 번지게 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역시나 췌장염의 가장 큰 원인 또한 술. 술을 멀리해야 건강한 췌장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 잊지 마세요. 다양하게 지금 질환 말씀드렸는데요. 네, 이런 것들 걸린 다음에 진단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예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통을 일으키는 질환들의 예방법.
방금 말씀드린 것 중에 제일 많이 나왔던 게 뭘까요? 술! 아, 그렇죠. 네. 술 끊으셔야 돼요. 네. 술! 네. 술이 굉장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네, 이게 문제가 되실 수가 있는데 제가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있어서 네, 술 먹으면 다음 날에 10번 가요, 화장실. 네. 그래서 결국은 술을 좀 안 드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물을 좀 충분히 많이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특히나 네, 농촌에서 막 농부증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탈수 오셔서 문제 생기는 경우도 많아요. 탈수가 오시면은 열탈진이라고 해서 막 이렇게 열 확 나갖고 기절하는 병도 생기실 수가 있고요. 가볍게는 입맛이 막 없어갖고 밥도 못 먹게 되고 밥을 못 먹게 되니까 힘이 없어지고 힘이 없으니까 못 걸으세요. 누워 계시니까 힘이 배가 안 고프죠. 너무 힘들다 그래서 입원시켜달라 그러면 입원시켜 드리는데 수액을 먼저 드리잖아요. 그럼 수액 맞고 다음날 갑자기 좋아지세요. 왜냐면 탈수가 해결이 되니까 입맛이 돌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1.5리터에서 1리터 가까이는 드셔야 되세요. 네, 그 다음에 너무 기름진 거는 삼가하시는 게 좋아요. 고기를 드시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저도 고기 좋아하거든요. 근데 지방은 소화하는 데가 췌장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꾸 설사의 원인이 되실 수도 있고 너무 기름지게 하면 저처럼 배가 나와서 2차적인 성인병의 많은 원인이 되실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장 건강이나 위 건강, 그다음에 기타적인 건강을 위해서 이제 너무 기름진 건 삼가하시고요. 기름진 음식 안 먹는 게 좋다고 그러셨잖아요. 너무 기름지지 않게. 예. 근데 저기 들기름이나 네. 뭐 올리브오일 같은 걸 한 숟가락을 그냥 먹어요. 네네. 그럼 그 증세가 가라앉는데 네. 순간적인 건지 아니면은 치료가 되는 건지. 순간적인 것 같아요. 네, 낫지 않아요. 네. 네. 그거랑 똑같아요. 속 쓰릴 때 우유 먹으면은 우유에 들어있는 칼슘이 시간 지나면 위산을 더 분비하거든요. 그래서 먹은 당시엔 괜찮지만 시간 지나면 더 쓰려요. 마지막으로 운동이 되게 중요하세요. 네, 여기 보니까 한 바퀴 도는데 2시간도 넘게 걸리겠더라고요. 옆집에 마실만 이렇게 한두 번씩 다니셔도 한 2, 3km 걸어서 운동은 충분히 되실 것 같은데요. 이게 그렇게 걷는 운동 같은 걸 꾸준하게 하시면은 네,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술은 복통뿐만 아니라 모든 질환의 대표 원인이니 항상 주의하시고요. 충분한 수분 섭취와 규칙적인 식사는 필수. 기름진 음식을 자제하고 식사 후 가벼운 운동으로 소화기 건강을 지키세요. 자, 우리 어머니는 강연 잘 들으셨어요? 네! 진짜 목소리 내니까 정말 잘 들으신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마을 어르신들을 위해서 당부의 한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술도 좀 줄이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네, 예방법 잘 지키시면은 네, 100세까지 소화 건강 잘 유지하시면서 네, 장수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예, 다시 한번 선생님 큰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100세 인생을 위한 특급 강연. 농민 모두가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명의보감은 계속됩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아니, 내과 전문의 김. 네네. 여기 부추의 산 증인이 여기 계시네요. 네. 그리고 약간 의상도 약간 부추 새끼랑 똑같으세요 지금. 일부러 예 맞춰 입. 아버님, 어머님이 좋으세요, 죽부인이 좋으세요? 하나, 둘, 셋. 아줌마. 아줌마. 이거 좋다고 해야 되는데. 너무 웃기다, 너무 웃기다.